자, 이제 고등 수학 상 공부하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 개념서는 교과서 덮음이라는 책으로 결정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보면 고등 수학 상은 첫 번째 1단원, 2단원, 3단원 크게 3단원의 대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중간고사가 한 여기까지 3, 4차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가 이렇게 나머지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마주식. 다 방정식인 것 같죠? 방정식을 잘 다루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거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방정식을 이루는 다항식들, 문자와 문자의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으로 가면 다항식의 연산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다항식은 뭐냐 해서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웠지만 한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됐죠?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문자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차수라는 거는 가장 큰 항의 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빼기 3x 세제곱 플러스 1은 x에 대한 3차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에 대한도 중요한 겁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는 우리가 내리막길을 생각하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쓰는 것을 보통 내림차순, 이걸 가장 많이 쓰니까 보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은 그냥 거꾸로 오르막길이니까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다함식을 보고 네모 안에 적당한 수를 옳은 것을 골라 쓰래요. x에 대한 다항식의 개수는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리을 맞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디귿이야. 디귿은 다항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하 2학기 때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건 다항식이 아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개. 상수항이 2인 거. 상수항 2인 거는 얘의 상수항이죠. 이걸 상수항이라고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이들은 문자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그렇죠? 그래서 니은, 오름차순 정리, 오름차순이면 점점 커지는 거. 근데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 이 동류항이 중요한 거거든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차수와 문자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 동류항이라고 하고, 그것들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매우 쉽죠? 그냥 하시면 돼요. x 제곱 2x의 제곱 같이 묶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묶고요. 상수항은 5 따로 묶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5이다. 다항식의 곱셈 또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할 건데,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좀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두 개, 뒤에 거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10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도 동류항이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다항식 연산 기본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곱셈 방금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곱셈 공식을 또 고등학교 거 새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을 거야.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식은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y의 제곱 맞지? x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은 뭘로 묶여? x 빼기 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외웠었어요. 합차 공식도 있었죠.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는 뭔데?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해서 합차 공식도 외웠었어요. 요 세 개 말고 고등학교 때는 요게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우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구구단. 고등학교의 구구단이에요. 알았죠? 이거 모르면 이제 문제를 못 푸니까 꼭 외우고 나서, 지금 멈춰놓고 외우고 나서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외웠다 칠게요. 자, 외워. 멈춰. 외웠다. 그럼 이건 다음 뭐냐? a 빼기 b의 세제곱이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개를 해서 얘네들이 나오는지 확인해주는 형태가 좀 더 나을 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2번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3ab의 a 플러스 b를 해주시면 빼주면 되는 겁니다. 3번도 그냥 옆에 거 보고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곱셈도 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나눗셈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눗셈은 우리 51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4로 나눠봐. 그럼 4, 1은 4. 큰 수부터 없애죠. 높은 자릿수부터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였더라, 다항식으로 나눗셈 할 때 차수가 가장 높은 거 얘부터 없애려고 x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그래서 2x를 곱하면 2x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x는 얘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4x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는 마찬가지로, 아니 나눗셈은 밑에가 계속 내려갈수록 빼기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4x니까 마이너스 5x.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5x를 없애야 돼. 이 마이너스 5x 없애려면 얘한테 뭐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5x 빼기 10이 되는 거고요. 이 3은 그대로 내려왔겠죠. 그럼 이제 또 빼. 3에서 마이너스 10을 빼. 그럼 플러스 13이 되는 거다. 이해되죠? 한번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검산식. 숫자로 예를 들면 이게 11이고 4, 2, 8, 3 나머지가 3 몫이 12. 그럼 51은 4 곱하기 13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숫자로는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만. 왜? 여기서도 똑같거든.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으로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쓸 거니까 꼭 써버릇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머지는 숫자에서도 나누는 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같아도 안 되고요.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 맞죠? 얘는 0부터 시작해서 나누는 수 사이에 있는 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 나머지라는 애는 B로 나눌 때 나머지는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는 다항식 B의 차수보다 무조건 낮아야 하고요. R이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형태예요. 요걸 이제 뒤에서 조금 심화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나누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 조립제법이라는 건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px의 개수와 알파만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라는 거를 x 빼기 2로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개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 왼쪽에는 얘가 0이 된 x값 2를 여기다 써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 곱하기 3 해서 더해줍니다. 써줘요. 그리고 얘랑 더해줘요. 우리 나눗셈 할 때 이렇게 했을 땐 여기 계속 빼갔잖아요. 거꾸로 오니까 지금 여기는 조립제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더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더해 갑니다. 더하면 5. 그 다음 또 곱해서 써줘요. 또 곱해서 써줘요. 그 다음 또 더해요. 또 곱해서 써줘요. 또 더해요. 그때 이 첫 번째,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걸 우린 나머지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 얘가 1차식이니까 3차식이려면 얘가 2차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2차식을 이렇게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됐죠? 그러면 요게 x 빼기 2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얘는 나머지다 라는 거 한 번 더 해보면, 조립제법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가 0이 된 x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써주고,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고요.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줘서 더했어. 끝난 거죠. 그러면 얘가 나눌 때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2x 빼기 5, 나머지는 13이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멈춰놓고 다시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텝 1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텝 1과 스텝 2는 풀어줄 것 같은데 스텝 3는 숙제예요. 꼭 하시고 꼭 거기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자, x에 대해 내림차수 그리고 여기도 1-2는 선생님이 안 할 거야. 1- 왼쪽 것만 다 할 거야. 한 문제씩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내림차수시면 큰 것부터 작은 거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4. 오름차수면 거꾸로 작은 것부터니까 4 빼기 3x 더하기 x의 제곱 이러시면 되고요. 둘이 더하래. 그러면 동류항끼리 더해주면 된다고요. 7x의 제곱 x는 없죠. 동류항이 x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3. a에서 b 빼래. 그러면 동류항끼리 빼면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빼기 4 빼기 5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하시오. 하나씩 다 전기하시면 돼요. 뭔가 공식이 안 보일 때는.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므로 동류항 정리해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4이므로 2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플러스 11x 빼기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곱셈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2배의 ab bc ca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y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야. a, b, c가 뭐라고? x, y 마이너스 1로. 그럼 각각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 곱하기 y, y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죠.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하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8 더하기 둘이 곱한 거의 3배 6x에 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전개 완료. 요거는 공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잘 풀 거예요. 안 외워졌으면 지금 선생님처럼 바로 안 되면 다시 외우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은 실제로 그냥 나누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수를 먼저 없애자.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x를 곱하자. 그러면 x 곱하기 2x가 될 거고요. 둘이 빼면 6x. 그럼 이제 6x 없애려고 여기가 이제 12가 되겠죠. 2랑 6이랑 곱할 거니까.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값. 그다음 여기는 5가 되겠죠. 처음 거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둘이 곱해서 더하고 둘이 곱해서 더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몫은 얘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몫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스텝 1이고요. 스텝 2도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이 2배, b의 2배를 해서 더하래요.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러면 4x의 제곱 동류항 그 다음에 5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 해서 풀었다라는 겁니다. 2번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1번 넘어가서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요. a 빼기 2b 더하기 c예요. 그러면 a랑 c랑 먼저 더해도 상관없겠네요. 얘네 둘 먼저 더하자. 3x의 제곱 이렇게 먼저 한다는 소리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고 y 제곱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 이대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의 제곱 해서 정리 끝났다라는 겁니다. 3-1번도 마찬가지. x를 구하래. 그러면 x 이항 시키면요. x는 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3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다. 너무 쉽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를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잘 풀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개 그냥 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지금 얘네 둘이 더해서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제곱한 거, 이거 무슨 꼴이야?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꼴이잖아. 이게 뭐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식이의 전개가. 따라서 2번은 바로 x의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겠네요. 3번도 a와 마이너스 2b잖아. 그래서 a의 세제곱 빼기 8b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3번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겠네요. 5-1번은 이 제곱, 전체의 제곱에서 x 4제곱의 항을 개수를 구하래. 자, 이거는 이제 머리를 조금 쓰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차피 4제곱이라는 건 이거 제곱밖에 안 돼요. 얘만이 4차를 만들 수 있죠. 이거의 제곱만이. 나머지는 3차, 2차, 1차 이렇게 쭉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다 전개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9x의 4제곱이니까 개수는 9가 되겠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요. x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개해보시면요. 9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의 제곱이니까 얘랑 곱한 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6 더하기 1이니까 7x의 제곱이네요. 따라서 둘이 더하면 16이 되겠다. 이건 그냥 전개하셔도 무방하겠네요. 이 정도는. 그죠? 그냥 6-1번 x 빼기 y 곱셈 공식 쓰라는 거네. 얘는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2xy를 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6 빼기 플러스 2니까 18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x 빼기 y의 x 곱셈 공식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 빼기 3, 4, 12 해서 마이너스 76 이렇게 나오겠네요 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유형 7번 이것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라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얘는 둘을 더하면 마침 사라지죠? 2루트 5 곱하기 둘이 빼면 2 해서 4루트 5다 라는 답이고요.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이므로 둘이 더한 게 2루트 5 2루트 5의 세제곱 빼기 둘이 곱한 게 몇이냐면 5 빼기 1이니까 4야. 합차잖아 하필. 거기다 둘이 더한 거 2루트 5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5의 세제곱은 5루트 5 빼기 3, 4, 12, 24루트 5 8, 5, 40 루트 5 이므로 16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8-1번 4제곱을 알려줬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네 둘 하면 x제곱 빼기 1 얘랑 하면 s 4제곱 빼기 1 따라서 답은 12. 간단하죠? 9-1번 직류면체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는 거야. 직류면체니까 변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건널비가 뭐냐면 여기 밑면 a 곱하기 b죠. 그게 2개잖아. 맞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여기 b 곱하기 c 있죠. 여기도 여기 2개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ab, bc, ca의 2배가 62가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 모든 모서리의 길이, 모서리는 각각 몇 개씩 있어. a가 a 4개, b 4개, c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건데, 대각선의 길이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대각선의 길이야. 여기서 많이 본 거 이제 나오는 거지. 곱셈 공식. 그죠? a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2배 ab
BC, C이다 해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금방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유형 10번도 있네요. 아직 하나 더. 유형 10-1번도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자, 뭘로 구할까요? 직접 나눠볼까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1.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조립제법도 가능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가장 높은 차수를 없애자. 3x 제곱을 곱하자.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둘이 빼면 x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이제 x제곱을 없애려면 x를 곱해. x제곱 빼기 2x. 그래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천천히 한번 2번도 해보시길 바랄 거고요. 11-1번 어떤 px가 있다. 검산식으로 쓰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라고 했어. 그때 px를 구하래. 그럼 이거 전개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x 플러스 1까지. 그럼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1 해서 표현했다. 조립제법 한 번 더 해볼게요. 조립제법 다항식 예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조립제법에서 여기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나오는 거죠. 자, 조립제법의 정의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x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보잖아요. 요걸 보시면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 식은 얘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2x 빼기 2가 되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하필?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2x 빼기 1이 되면 좋겠어. 따라서 여기에 있는 2를 이렇게 묶어내신 다음에요. 얘를 얘한테 주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2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로요. 얘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0은. 따라서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Q0은요. 이게 Q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넣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까지 완벽하게 다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스텝 3가 되겠고요. 스텝 3에다가 RPM도 여기까지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